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사회 강사 청운 이대석입니다. 오늘 수업은 한자 글씨 잘 쓰는 법과 복습 차원에서 지난번에 배웠던 가로 긋기, 또 세로 긋기, 기역자 쓰기, 니은자 쓰기, 오늘은 사선 긋기, 별 모양 그리기, 이걸 가지고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쓰는 말 중에 시인은 서판이 있습니다. 올바른 몸가짐과 교양 있는 언어 구사, 또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조리 있고 합리적으로 표현해내는 문장력, 글씨, 그 다음에 보편적인 판단력, 이 네 가지를 시인원서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옛날에는 그 나라에서 인재를 기용할 때 이 시인원서판을 가지고 인재를 뽑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각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 시인원서판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의 올바른 구사 능력과 그에 기반되는 글씨를 두고 한자 글씨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가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 앞에서 글씨를 써서 보여야 할 경우에 글씨를 잘 쓰면 보기도 좋고 또 1점 더 따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글씨를 잘 쓰고 볼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자를 잘 쓰는 요령을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글씨를 잘 쓰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필순을 맞춰서 써야 글씨를 예쁘고 또 빨리 쓸 수가 있습니다. 필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흑토자 같은 경우 가로 먼저 쓰죠. 흑토자는 가로 먼저 써놓고는 우상자도 세로 먼저 쓰는 경우가 있어요. 흑토자는 가로 먼저 썼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자도 가로 먼저 쓰고 세로 긋고 이렇게 써야 맞다는 이 얘기입니다. 들립자도 삐침문도 하고 파임을 해야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임 먼저 하고 삐침하고 이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또 좌우 동형이 있을 때는 중간부터 쓰는 겁니다. 좌우 동형, 이 중간에 있을 때는 이게 작을 썼지 않은가? 가운데부터 쓰라입니다. 가운데부터. 좌우 동형이 있을 때는 중간부터 써라. 자, 물수자도 중간부터 쓰는 겁니다. 물수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물수자도. 또 즐거울 낙자. 즐거울 낙자도 가운데 흰백을 먼저 쓰고 이 요자를 나중에 쓰라는 겁니다. 좌우 같은 동형이 있을 때는 중간부터 써라 이 얘기입니다. 또 매산자, 이 꼬리를 빼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리가 없으면
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날일자 같은 경우 꼬리를 약간 빼주라는 얘기예요. 눈목자 같은 경우 이렇게 꼬리를 좀 빼줘라. 그렇지 않고 이걸 빼주지 않으면 글씨가 얼마나 딱딱해요. 무겁고. 그러니까 약간 꼬리를 빼줘라. 그 다음에는 말맞자 같은 경우 이 점을 하나, 둘, 셋, 네 개 밖에 하나 빼줘도 상관없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써줘야 글씨가 삼각형으로 안정적이 된다입니다. 균형이 되고 균형이 제품 글씨. 자, 고기여자를 써보겠습니다. 고기여자도 이 밖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야 글씨가 삼각형으로 돼서 균형 잡힌 글씨가 된다 그럽니다. 안정적이고 균형이 잡힌 글씨. 예. 또 다음에는 R자자 같은 경우 입구자가 들어가지요. 또 화목을 화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입구를 크게 쓰지 말고 한 3분의 1도를 줄여서 작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입구자를 쓰면은 이거 글씨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다. 입구자를 3분의 1로 줄여서 작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변에서 마지막 가로획은 올려 써라 이겁니다. 변의 마지막 가로획은 올려 써라. 무슨 얘기냐? 이게 세금변이잖아요. 마지막 가로획은 이렇게 쓰지 말고 올려 쓰라 입니다. 좀 올려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배자도 마지막 올려주라니까 합니다. 올려줘라. 올리지 않고 제방변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면 글자가 아니죠. 편의 마지막 가로획은 올려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좌측은 작고 우는 오른쪽은 길게 써라 이게입니다. 자, 문문자 같은 좌측은 좀 가늘게 쓰고 우측은 좀 두껍게 길게 쓰라는 겁니다. 여자같이 우측은 길고 두껍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포자 같은 것도 좌측은 작고 가늘고 우측은 두껍고 길고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또 가운데 뚫는 획은 맨 나중에 해라. 가운데 중자 같은 경우
맨 나중에 끊어내, 뚫어내, 가운데 뚫어내건 맨 나중에 해라. 예, 맨 나중에 해라. 그리고 이 몸통은 먼저 해라. 이 몸통 있는 거는, 가운데 거는 먼저 해라 이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편안한 자, 이 개념열자 같은 경우는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써라. 또 이익구자, 이익구자를 정사각형으로 쓰지 마십시오. 좀 정사 쓰지 마시고 약간 각도를 줄여서 이렇게 써야 모양도 납니다. 이게 꼭 이렇게 직사각형도 꼭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여기도 좀 각을 줘야 된다, 각을. 여기를 각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한자에서 직선 글자는 없습니다. 전부 곡선입니다, 곡선. 직선도 약간 올라간 듯 말 듯. 이게 각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자가, 겹칠 때에는 변형 있게 써랍니다. 똑같은 자가 겹칠 때는 변형 있게 써라. 예를 들어서, 글자 같은 자가 나왔을 때는, 이 엎질무자가 또 다음에 나올 때, 겹칠 때는 변화 있게 똑같은 식으로 쓰지 말고 변화 있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변화 있게. 똑같은 자로 쓰지 말고, 예, 변형 있게. 이렇게 달리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리 써야 되냐? 모를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자전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엎질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가 나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보시고 변형 있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필순을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르르자고 오르르자, 이슬유자, 포자는 삐친 문자입니다. 좌측 문자 하는 게 아니고 삐친부터 하는 겁니다. 오르 긋고 좀 길게 쓰고, 이슬유자도 자 삐친부터 하고 긋고, 이게 삐침부터 하고, 이 세 글자는 반드시 삐침부터 해줘야 맞습니다. 또 한 가지, 필자를 대부분이 획수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려긋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마지막 점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맞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오늘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몇 글자만 가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글자를 쓸 때 꼭 필순을 익혀서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그 남자들이 글씨를 크게 쓰고 또 따박따박 이렇게 쓴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글자를 오히려 또 크게 쓰고 따박따박 쓰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자기가 그 사회가 무르익어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